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판세를 주도할 이슈와 핵심 지역구 선거 결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이제 강했는데 2012년 19대부터는 민주당계가 3연승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59석 중에 51석을 민주당이 이제 휩쓸었고 이 덕분에 수도권에서 이제 그 압승, 경기도에서 이제 압승 덕분에 전체 181석을 차지한 그런 이제 견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야당 득표율이 이제 높았는데요. 경기도의 특성과 판세, 이제 현재 상황에서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조금 전에 이제 그 그림이 화면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경기도가 이렇게 딱 동북 지역하고 남서 지역이 딱 나뉩니다. 나눠지네요. 예, 그래서 이 이제 동북 지역 또 이 네. 경기도 북쪽 지역은 접경 지역도 있잖아요. 네. 네. 접경 지역은 뭐 워낙부터 굉장히 보수세가 아. 강했습니다. 역시 이제 아무래도 안보 이슈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아시겠지만 경기 이 서남권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공단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 유입도 많고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연령대도 좀 젊은 층들이 많고 반면에 이제 이 동북 라인은 그러니까 좀 농업 지역이 많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도 고령층이 많고 네.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딱 그 그림으로도 좀 확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이 이번에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 크게 변동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인구가 모여 있는 지역이 좀 서남권이고 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림상 면적으로 보면 지금 그림상으로는 빨간 지역도 꽤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이 반반인 것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네, 그렇게 이쪽 보이죠. 지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네. 지역. 그 이유 때문이군요. 이건요. 이쪽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네, 인구 밀도의 그러니까 차이. 네. 지역구도 역시 이쪽으로 집중돼 있고 예.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뭐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일궈온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건 이쪽 지역에서 최대한 의석수를 많이 좀 탈환해 오는 것.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인 네. 이제 그런 그 상황인 이제 그런. 지금의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당 지지율 면에서 우세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에서 일단 우세고 네.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정당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빼고 네. 경기 인천에서만 유독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요. 민주당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왜 최근에 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지역이나 이런 데를 주로 돌아다니는지 그걸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8석 빼놓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앞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정당의 그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때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었죠. 새누리당이 19석을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 지역에서 한 10석 남짓 국민의힘이 더 가져간다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비슷한 의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천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떨지 이건 또 봐야 되겠지만 네. 경기 지역만 놓고 본다면 네. 국민의힘이 경기 지역에서 한 10몇 석만 더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7석을 차지했으니까 한 20석 정도 차지하면 전체 총선 그쵸.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곳은 바로 경기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판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방위 가구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저는 달걀 달걀이요? 모양으로. 예. 어. 그러니까 서울이 노른자라고 하면 노른자다. 서울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강세고요. 그다음에 흰자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좀 강세,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음.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시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집값이 비싸니까. 예, 네. 서울에서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개발들이 그 노른자위하고 붙어있는 지역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서울의 한강벨트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벨트 지역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 연령대가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민주당은 조금 걱정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보면 경기 지역을 더 걱정해야 되는 이런 젊은 상황이다. 층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보면 그 정부 여당이 경기도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GTX 연장과 신설을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포에서는 메가시티 서울, 수원에서는 또 그 철도 지하화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런 카드들로 바람몰이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방금 전에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선거 앞두고 공약 내세운 거나 다름없다. 대선도 아닌데 네. 지금 총선 앞두고 사실상 선거 개입하는 하는 네. 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죠. 근데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네. 윤 대통령이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럴 수 조심스러운데요. 있겠네요. 국민의 네. 입장으로 그러면 좀 대체해서 근데 소개를 하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야지 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야 되죠. 안 올라가잖아요. 왜 안 올라갈까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그 체감하는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른자위하고 같이 붙어 있는 어찌 보면 노른자위하고 흰자위하고 반반씩 섞인 지역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그 지역 공약들 정책들을 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GTX 같은 경우에도 GTX A 노선도 지금 다 안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몇 년 뒤에나 다 뚫린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F 노선까지 얘기했어요. 다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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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될까? 10년 집주민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갸우뚱하면서 한다는 거고요. 그게 134조짜리인데 30조 원밖에 정부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 지자체나 민간 자본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네. B노선도 민간 자본을 다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F노선까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일부 하는 네, 것 같고요. 총선 때만 나오는 공약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그런 가질 수 의심을 있다는 좀 거죠. 하고 네. 있고요.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도 수원 가가지고 철도 지하화 공약 냈잖아요. 네. 근데 지하화도 사실은 정부 재원이라기보다는 민간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하화하면 참 좋긴 한데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바랄 수 있잖아요. 지상으로 철도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가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개발 지역과 덜 개발된 지역으로 분리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좋고 민주당도 지하화 얘기를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확 여론이 바뀌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하는 건 이거 과연 다 넣을 수 있을까? 중앙정부가 그냥 예산 확 투입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면 믿을 만한데 네. 뭔가 갸웃갸웃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엔 재원을 포함한 재원이 가장 뭐 핵심일 텐데 네,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뭐 그 좀 반신반의하는 네,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수도권에서 일종의 남아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남아 정책이요? 네, 지금 강남 뭐 이 성남 분당 이 라인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를 더 아래로 내리는 거죠. 아. 수원축까지 이제 내리는 거죠. 용인 수원축까지. 네. 근데 마침 이제 그 좋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클러스터에 대한 또 공약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대규모 민간 투자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하니까 정부도 거기 살짝 이제 좀 편승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정부 여당이 이제 그와 관련한 약속들을 하면 민심들이 이쪽에서 반응을 좀 보일 거다. 그래서 이제 분당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세를
더 아래쪽으로 이제 확대시키는 아. 그런 이제 포석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문제는 이게 반신반의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워낙 좀 이런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선거 개입 꽤 많이 하셨거든요. 선거 직전에 보면 주로 뭐 예타 면제, 그래서 사회 간접 SOC 관련한 투자 뭐 과감하게 전국 네. 어디든지 다 풀기도 했고, 그 바람에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나기도 지금 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게 재정 적자가 심해질 텐데 괜찮은 거 맞아?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게다가 또 이 대선 때 공약하기를 재정 건전성 네. 을 이제 굉장히 기치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네. 긴축 재정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지역 민심이 화끈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이제 달라붙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이제 그 문제점을 그러네요. 지적을 해주셨네요. 경기도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곳 바로 이제 수원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선거구도 갑을병정무 5개나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5개 지역구를 민주당이 전부 이제 싹쓸이 했었죠. 수원 민심이 인근 주변 지역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세인 경기 남부 이제 공략을 위해서 여당의 이수정 교수,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등 이 무게감 있는 인물들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수원에서 펼쳐질 주요 이제 관심 포인트 좀 어디부터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전부 다 격전지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을 5개 것 지역 같아요. 전부 다 격전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분리된 게 수원이가 유일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20대, 21대 전부 다 사실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전부 파란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또 그러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무까지 분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병의 경우에는 남경필 전 지사가 쭉 그냥 그랬었죠. 당선됐던 굉장히 네. 강세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수원도 아마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뭐 이런 쪽, 삼성 반도체나 이런 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각각 지역구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원무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원래는 김진표 국회의장 지역구예요. 네, 근데 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이 국회의장이신데 네네. 불출마 선언하셨고 지금 뭐 네. 무소속이니까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 이병진 지역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 대신에 지역을 맡았었거든요. 전 경제부지사. 네. 네. 근데 버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네. 삼선시장이거든요. 네. 내가 그쪽으로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강하죠. 강하네요. 체급으로 보면. 네. 예,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수원 병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전 의원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아졌을 거예요.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네네.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들어줬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네.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보수표를 얼마나 갈라가지고 가느냐.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될 그럼 수밖에 김영신 없고요. 현 의원에게 뭐 상당히 좀 유리한 왜 상황이 친명계로 있겠네요. 분류되기도 하고요. 김영진 현 의원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과연 보수표가 나눠지게 될 경우에는 이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 같은 경우 박광훈 특히 다선 의원인데 여기 이제 이수정 그렇죠. 교수가 도전장 던졌는데 이 지역도 이제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 인지도가 워낙 높은 인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여기도 손들어준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먼저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어서 나선 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과연 지금 민주당의 삼선 중진인 박광훈 의원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네. 좀 관심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모든 인사를 거론하지 않아서 일부 이름이 빠지신 분들이 또 서운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 같은데 부분들을 저기 이종훈 평론가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관심 네. 지역이다. 수원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5개 지역구 중에 병정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갑을을 이종훈 평론가님께 네. 포함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수도권에서 남아 정책을 국민의힘이 지금 구사하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죠. 그 남아 정책의 핵심을 지금 수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수원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에 해당하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공약, 그리고 이제 수원 그 이제 지하화 네. 그 두 공약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재계 인사들하고 친분도 상당히 네. 쌓았다. 자, 그런 배경이라면 네. 수원은 우리가 이번에 잘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남경필 지사 전 지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보수 정당 쪽에서 나름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5개 지역 가운데 3곳이 이제 그 친명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상대적으로 비명계들이 도전을 많이 못하는 지역에 일단 해당을 해요. 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이제 남아 정책을 국민의힘에서 쓰다 보니 이제 친윤계 후보들도 관심을 갖고 덤비는 지역에 해당한다. 네. 보통 친윤계 후보들은 이 양재 아니면 잘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수원장 같은 경우에 이수정 교수 같은 분이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고, 네. 또 수원무에도 보면 김원재 후보 같은 경우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입니다. 네. 도전하고 있고, 자, 이제 수원갑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지금 현역들이 다 민주당의 친명계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김승원, 백희련 의원.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친윤계를 하더라도 좀 나서기가 선뜻 좀 이렇게 꺼려지는 이제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갑에는 전 국세청장 김현준 예비 후보가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영입 인재이기 때문에 역시 친윤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또 의외로 좀 뜨거워질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 또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창성 예비 후보도 있는데 당협위원장이고 인수위 때 자문위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넓게 보면 범친윤에 해당하는 예,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원을은 상대적으로 이 좀 많은 그 후보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현재 그 한규택 당협위원장이 이제 여기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지역은 갑에 비해서는 을 지역은 특히나 더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그 비명계 후보들조차도 좀 약간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수원은 볼 이쯤 수 좀 있죠. 정리를 해보고 네. 다른 지역도 또 알아볼까요? 네, 네. 자, 또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그 서울 편입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요. 네. 목련꽃이 필 때 김포는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목련꽃이 3, 4월에 보통 피잖아요. 한 3월 말에 피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두 달 뒤인데 이거 올해 3, 4월이 그래서 될까? 사실은 내년에도 피고 10년 저분이 뒤에도 목련꽃이 무슨 필 텐데. 자신감으로 저런 얘기를 하셨나?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죠. 걱정 좀 약간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3월부터 피기 시작하죠, 목련은. 그렇죠. 한 달 네. 남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총선 전에 그러면 이 편입 작업을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게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네. 3월 목련이 필 때까지는 사실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실은 꽃이랑 헷갈리신 거 아닌가? 벚꽃이라고 네. 그랬어요. 목련이 벚꽃이라고. 예, 목련이 질 때까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내년 총선 끝나고도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정도 지나도 될성말성 이런 네. 상황인데, 지역 상황으로 한번 이제 네, 그 너무 들어볼까요? 과감하게 지금 얘기하신 것 네. 같고, 김포는 뭐 이쪽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양쪽 다 갑을 그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제 장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쪽은 그 친명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재 지금 김포갑의 김주영 네.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김포을의 박상혁 이제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친명에 비스무리하긴 했는데 딱 친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예, 행정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은 지금 비명계 쪽에서도 조금 이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친명들이 또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주당 지금 김포갑 같은 경우에는 송지원 전 국방정책협력관 친명에 해당하고, 네. 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친명. 그래서 지금 의외로 지금 이제 이 당내에서
좀 도전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이 좀 그런 상황이고 김포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김준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종합상황실 부실장 그러니까 친명으로 봐야 되겠죠. 또 이 기경환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위의 부의장에다 이재명 특별보좌역. 예, 그다음에 이희수 그 전 경기 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역시 따지고 보면 이제 친명이다. 네. 그래서 이쪽은 그 어떻게 보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경선에 그런 치열했고. 전망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고 김포 중에서는 김포갑이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갑 쪽에도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예비 후보가 지금 한 4명 정도. 그래서 4명이 붙었군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나선 상태고 지금 여기 그 김보현 예비 후보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입니다. 친윤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후보자들하고 이제 나머지 후보자들은 좀 지역 일꾼에 해당해요.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유영록 전 김포시장 같은 경우 지역 이제 일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여기 친윤 공천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김포을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철호 당협위원장 정도가 김포 지금 편입론을 이렇게 그 줄기차게 또 주장해 오고 그런데 김포 편입론 가능성이 좀 이제 높다. 점점 높아진다. 좀 뭔가 반응이 온다. 이러면 아마 이 지역에도 또 추가로 또 뛰어들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예, 친윤 중에 누가 전략 공천을 받아서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지역으로 분류되잖아요. 한쪽은 도농 복합지구고요. 다른 한쪽은 이제 도심과 가까운 서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른자의 반, 흰자의 반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 북부로 분류될 것인지 남부로 분류될 것인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김포가 가지고 민주당은 경기 남북도로 분도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메가서울이라고 해서 김포를 서울로 넣는 방안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답이 잘 안 나온다.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경기 분도도 하고 김포를 비롯한 지금 서울로 편입하기를 원하는 예를 들면 구리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잖아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거든요. 다 서울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가 바로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을 나눈다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경기 남북도 나누는 것도 지금 이제 주민투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내부 갈등이 많다가 겨우 김동연 지사가 공을 들여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메가서울 이거 탁 내세우는 바람에 지금 막 흐트러진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상황이라 경기도나 또 김포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빠져나간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이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가서울이라고 해서 김포를 서울로 넣는다고 할 때 그쪽에서는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도농복합지구라고 해서 통진 이쪽하고 그러니까 읍이 2개나 있거든요. 김포가. 여기는 만약에 김포가 서울이 되면 읍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서울 안에 그 김포 구 안에다가 읍을 2개를 둬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행정구역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김포가 서울이 되면 그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 갑을 안에 그 김포 안에서도 갑으로 분류되느냐, 을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메가서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김포는 그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메가서울이 최대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메가서울을 띄움으로 인해서 김포의 여론 지형을 좀 국민의힘의 우세한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건 전략으로 갖고 있는 건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역 오늘 그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은 수정 중원대 또 분당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면서 정치적 그 색채가 이제 좀 확연히 갈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이슈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이제 뭐 관심사인데 성남에서의 관전 포인트 두 분의 이 마지막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지금 당내 교통 정리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같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의 격돌이 굉장히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중원구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도심에 해당하죠. 네. 여긴 좀 이제 야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중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윤영찬 의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비명이에요. 이제 수정구는 김태년 이제 의원인데 이 역시 또 비명이고 그래서 이쪽엔 지금 친명들이 일종의 자객공천으로 자객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쪽에 지금 이제 수정구 보더라도 지금 예비 후보가 지금 이제 4명, 이제 거기 또 이제 친명 박영기 그 한국노무사회 회장 같은 이제 인물이 수정구는 있고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윤영찬 뭐 이제 의원이 탈당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제 친명의 그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도전장을 네, 내밀어서 공천 발동 말동 지금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야세가 강한 지역에서 그 동안은 국민의힘 쪽에서 별로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이렇게 도전장을 안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정구 같은 경우에 이제 장영하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출신 그러니까 이제 친윤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미숙, 변재광 이런 이제 예비 후보가 있고 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규철 전 의원이 이제 여기 좀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임진기, 신상진 전 성남시장 정무특보 이런 인물들이 지금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숫자가 많아요 양쪽 다. 그래서 지금 내부 교통 정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분당갑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의외로 사실은 이쪽 분당 쪽에는 여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도전장을 안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도 보니까 민주당 후보 예비 후보가 지금 4명 정도 돼요. 그 가운데는 김지호 그 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그러니까 친명 인사까지도 지금 여기를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성남을 이제 말씀 많이 이제 자세하게 해주셔서 네. 이제 분당 중심으로 좀 그 정리를 들어볼까요? 분당은 원래 지금 이제 국민의힘 보수 성향이 강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분당은 신도시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 분당 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분당 갑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마감했거든요. 제가 네. 알기로 안철수 의원 혼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그냥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가장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 분당 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우기가 쉽지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당 을은 원래 보수세가 강한데 김병욱 의원이 재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재선이에요. 네. 근데 지금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이쪽으로 원래 분당 갑인데 안철수 의원한테 그 분당 갑 내놓고 그 다음에 경기지사 갔다가 지금 그랬었죠. 경기지사 대회에서 실패하고 홍보수석 갔다 다시 온 거란 그렇게 말이에요. 됐네요. 네. 근데 갑으로 못 가고 을로 왔다고요. 을에서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살아 돌아올 것이냐 이걸 좀 관심 있게 그리고 민주당 의원을 꺾고 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걸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뭐 성남 말씀하셨는데 성남에선 친명계 현역 의원을 비명계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이기고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 핫플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